오늘 제가 원불교 수행 중 유문용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문용 공부는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공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원불교 유문용으로 술의 노예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의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술을 마약으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술을 오래 하는 사람은 신경계통마비까지 가고요. 그 외에 건강 손실과 인격 퇴보도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불행을 줍니다. 저도 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16살 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요새로 치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저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서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즉 위궤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셨습니다.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선택하고 3년 반 동안 술을 아예 끊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지나서 제가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믿었는데, 사회에서 살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서 원래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시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다시 끊고, 끊었다가 자신이 생기면 다시 마시고, 끊었다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의학에서 술을 안 마시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안 마실 때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별다른 것이 없지만 술만 마시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훨씬 더 심한 상태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그때쯤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연구원으로 연구소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하는 국제과학 세미나로 가게 됐습니다. 17개국에서 온 젊은 연구원들과 교수들이 모였는데 러시아 사람은 저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레스토랑 파티인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전부 다 서로 인사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됐는데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모습이었는데요. 맨 앞 테이블에 누워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멍멍이가 된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기억할 바가 없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술을 제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술에 끌리는 이유는 사실 술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처럼 그 힘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 교당을 교도로 다녔는데 마음공부반 운영하는 교무님께서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괴롭히는 3가지를 골라서 고쳐보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술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주량 조절 실험이라는 이름 붙이고 시작했습니다. 원불교에서 술을 아예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문이 있는데요. 제가 연고 없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고라는 부분을 일주일간에 마셔도 되는 주량으로 정했습니다. 그 일정한 주량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원불교 수행일기를 할 때 만약에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주량을 상시일기에다가 기재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사진은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상시일기입니다. 술 마시게 되면 그 주량을 기재했는데 그런 날은 저한테 정말 술하고 전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마시다가 아무리 더 마시고 싶어도 일정한 주량을 넘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맥주일 수도 있고 와인일 수도 있고 보드카 될 수 있는데 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량을 기재할 때 보드카의 기준으로 모든 술을 계산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간 주량을 합해서 그래프로 옮겼습니다. 주량 조절 훈련을 2005년 새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새해 연휴가 2주나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1년간 마실 술을 거의 다 그때 마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주량 조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잘 지켰는데 하지만 마음이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르면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스프링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술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피크에서 뭐가 5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마셨습니다. 단지 일기장 칸이 모자라서 5병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술에 끌렸습니다. 이렇게 끌려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매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술이 무서워서 조심조심 마셔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4월, 5월에 술이 무서워서 많이 마시는데 6월쯤에 다시 자신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정해본 보드카 한 병까지 올려봤는데 하지만 7월에 다시 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반년 동안 잘 살다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면 좌절에 빠지기가 쉽고 다시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쉬운데 하지만 유문형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끌리지만 그 끌리는 정도가 훨씬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은 그만큼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술에 대한 업장이 감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무념 안 하는 사람은 좌절에 빠지고 유무념 하는 사람은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몸에서 정화가 돼서 그런지 새로운 느낌이 왔습니다. 일주일간 보드카 한 병이 중독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드카 한 병을 반 병까지 줄여봤습니다. 그 뒤로 술을 조금씩 마시는데 조절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었고 끌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되는 일이지만 새로이 느끼는 것이 너무 많은 힘이 그것 때문에 뺏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힘을 다른 일에 대해서 투자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술이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왔습니다.
여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드카 한 병이 너무 적어서 술에 끌렸지만 나중에 보드카 한 병이 많다는 것까지 깨치고 줄였고 결국은 술이 아예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고 없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 당연히 변화가 오고 변화가 오면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공부할 때 힘이 없어서 끌릴 수도 있지만 끌리더라도 빠지지 않고 기록만 절쳐야 하면 이길 수 있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사회인으로 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하고 술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이 제가 스스로 속였다는 핑계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꺼내도 마실 척 할 정도 마시면 되잖아요. 사실 그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원불교 교리를 공부하게 돼서 악습 제거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악습을 제거할 때 주로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피경이라고 합니다. 피경이라는 것은 경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직 힘이 약할 때 경계를 당하면 사람이 다시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피해야 됩니다. 경계를 피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의학에서 술을 안 마시는 알코올 중독 말하는 것처럼 마음속 깊이 그 문제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마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와서 나를 끌리게 만들기 때문에 마를 없애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경계에 맡기는 것을 봅니다. 경계에 내 자신을 맡기면 무의식에 숨어있는 마가 나옵니다. 마가 나오면 다시 마하고 싸워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전체 과정을 네 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주 기간, 금주 기간, 술을 마셨다가 끊었다 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그래프로 보여드린 주량 조절 기간입니다. 음주 기간을 업장 만드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생에 7년 걸렸지만 제 느낌으로는 전생에도 제가 술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금주 기간을 경계 피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셨다 끊었다 하는 기간하고 주량 조절 실험하는 기간은 경계에 맡겨 보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방법을 몰라서 체계적으로 못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했으면 그 기간이 훨씬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그때 몸부림 쳤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주량 조절 실험할 때 그 1년 안에 깔끔하게 완전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7년 동안 마셨으니까 고치는 시간은 9년 걸렸는데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문제가 더 심하거나 덜 심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데 원리 자체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술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언론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원불교인 중에서도 연고라는 이유를 붙여서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 연고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진급의 길을 열어주는 연고인지 아니면 부정당한 강급의 길을 열어주는 연고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문제가 심한 사람한테 주량을 조금 줄여서 연고 있게 마시는 것이 진급의 길이 될 수 있고, 술을 아예 안 마셨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술의 양이라도 연고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강급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술은 강급의 길이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모습은 물론 극단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맑게 하는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는 정신을 어둡게 만드는 술을 마실 연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술을 조금 마셔도 강급까지 안 갔지만 여러분께서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과 시간이 낭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세계를 건지기 위해서 나온 우리에게는 모든 힘과 시간을 다 투자해도 모자란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술을 마셔서는 되겠습니까? 육문형 공부를 하면 우리가 무슨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육문형 통해서 우리 고통도 고치고 그리고 남의 고통도 고칠 수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